인문과 과학으로 보는 통찰 경영. 이승한, 김연성, 이성호 외 저작을. 북세즈 2025년 7월 7일. 책 소개. 인문으로 꿈꾸고 과학으로 관리한다. 통찰이 이끄는 시선으로 길을 찾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함께 길을 간다. 이승한 N&P 경영연구그룹 회장의 신간. 인문과 과학으로 보는 통찰 경영은 격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실전적 지침서다. 저자는 55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한국 경영자들이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갈 길을 모색한다. 디지털 전환, AI, 인구구조 변화, ESG 등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 속에서 이 책은 경영의 본질적 가치와 미래지향적 전략을 융합해 제시한다. 책은 기존의 기능적 경영학 접근법을 넘어 인문학적 사유와 과학적 추론이 결합된 통찰 경영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강조한다. 경영의 모든 요소를 육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풀어내며 경영자들이 갖추어야 할 사고방식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도록 돕는다. When 변화의 흐름, 경영은 변화를 찾아내면서 시작한다. What 비전과 목표의 수립, 인문으로 꿈꾸고 과학으로 관리한다. How 위기는 경영 전략, 먼저 이기고 나중에 싸운다. Why 조직의 행동 방식, 전략의 실천을 가속화시킨다. Where ESG 활동,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Who 댐댐이 리더십 함양, 덕목이 지식과 행동의 근본이다. 특히 이승한 회장이 강조하는 댐댐이 리더십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지식과 실행력을 넘어 윤리와 가치 중심의 리더십을 의미한다. 이는 인체의 리더십 광산에서 캐낸 12가지 원석을 보석으로 완성해가는 독창적 리더십 모델이다. 내긍적 마인드와 창의적 생각, 눈비전과 통찰, 귀경청과 수용, 코변화와 위기 대응 등 인체 부위를 활용해 리더십의 덕목을 설명한 방식은 신선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뛰어난 실적을 내더라도 덕목이 없는 리더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람을 파괴하고 결국은 실적을 파괴한다. 또한 책의 형식적 특징도 눈에 띈다. 시적 감수성과 논리적 글쓰기를 결합한 산문시 프로스 형식, 직관적인 그림과 도식이 함께 배치된 편집 방식은 독자가 핵심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고 몰입하게 만든다. 복잡한 경영 이론이 아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점이 이 책의 강점이다. 이른바 육각도사로 불릴 만큼 저자가 즐겨 사용하는 육각형 분석 틀은 복잡한 경영 문제를 시각적으로 단순화해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CEO는 물론 경영진, 중간 관리자, 스타트업 창업자 등 경영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경영 환경이 불확실하고 복잡해질수록 본질을 꿰뚫는 통찰과 사람을 중심에 둔 댐댐이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승한 회장은 우리는 지금 성장과 추락의 갈림길에 서 있다. 며 기능에 치우친 전통적 경영학이 아닌 통찰의 경영학으로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한다면 K경영의 기적을 다시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K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다는 믿음을 기대한다.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목차, 프롤로그, 경영의 문을 들어가며 When 변화의 물결, 경영은 변화를 찾아내면서 시작한다. What 비전과 목표, 인문으로 꿈꾸고 과학으로 관리한다. How 이기는 전략, 선승구전의 전략으로 먼저 이기고 나중에 싸운다. Why 행동 방식, 몰입을 이끌어내고 전략의 실행을 가속화시킨다. Where 환경과 사회, 작은 도움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Who 댐댐이 리더십, 리더의 덕목이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이끈다. 에필로그, 경영의 문을 나가며. 출판사 서평.
통찰과 통합이 만난 실전적 K경영 지도, 인문과 과학이 만난 융합적 경영 형태, 동서양의 지혜가 만난 변화를 이기는 길, AI와 인간이 만난 미래 경영의 글로벌 스탠더드. 인문과 과학으로 보는 통찰 경영은 경영자와 학자가 함께 집필한 보기 드문 역작이다. 홈플러스를 창립한 이승환 회장의 오랜 현장 경험과 여러 교수진의 학문적 이론이 결합되면서 책의 설득력과 깊이가 배가 되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경영 현장에서의 실무와 이론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책은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AI 혁신,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변화 등 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를 분석한다. 제2부에서는 비전과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담대한 꿈과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법을 제시한다. 제3부는 전략 파트로 손자병법의 지혜와 이순신, 장군의 선승구전 전략 등을 활용해 동양과 서양의 전략적 차이를 비교하며 심도 깊게 논의한다. 특히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전략 개념은 인상적이다. 제4부에서는 조직 문화와 인재 관리의 중요성을 다루며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팀워크와 몰입형 조직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5부에서는 ESG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을 논하며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마지막 제6부는 됨됨이 리더십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소개하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현대 경영에 접목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인체-인지 연결, 실행 기능을 리더십에 비유한 인체 리더십 광산 역시 신선하다. 책의 또 다른 강점은 다양한 한국과 외국 기업의 사례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과 핵심 내용을 요약한 박스 구성은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경영자와 사상가들의 명언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동시에 실무에 활용 가능한 캐치프레이즈로도 유용하다. 이 책은 단순한 경영 이론서가 아니다. 경영을 인문학적 감성과 과학적 분석으로 풀어내며 동서양 문화와 전략의 차이를 비교하는 통찰을 제시한다. 특히 서양의 구조적 접근과 동양의 유연한 사고방식을 대비시켜 향후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동양적 지혜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현재 세계 경제는 AI와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대량 생산 역량에서 나아가 탐색과 혁신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문과 과학으로 보는 통찰 경영은 K경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며 미래 경영학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각 장의 핵심 메시지가 명확하고 실무적 접근법이 풍부해 경영자와 기업 실무자, 경영학도 모두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이 경영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초석이 될 것이다. 매우 방대한 내용의 책이다. 책 3권 정도에 나눠서 담을 내용을 한 권에 집약한 것 같다. 이승환 회장이 평생 경영자로 일하면서 실천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교수들이 이론으로 뒷받침한 역저이다. 실전과 이론이 합해지면서 책의 설득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다양한 한국과 외국 기업의 사례가 곳곳에 들어 있어서 이론을 실감나게 한다. 개념을 많은 그림으로 표현하여 이해를 돕고 있으며 또 주요 내용은 여기저기 박스로 따로 요약해서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곳곳에 경영자나 선각자들의 경기와 조언이 들어 있어서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 데도 유용할 것 같다. 매우 친절한 책이다. 인문과 과학으로 보는 이라고 제목에 붙어 있듯이 경영 이론과 인문학 감성 및 과학적 분석을 융합하려는 시도도 돋보인다. 이 책은 6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변화의 물결은
현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디지털과 AI로 인한 기술 변화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의 변화와 지정학 리스크의 증가가 그것이다. 제2부는 비전과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담대한 꿈을 가지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이다. 특히 6개의 상위 목표, 별로 측정 가능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오늘날 경영에서는 짜오밍 내지 미션의 의미를 되새길 만한다. 기업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3의 이기는 전략 파트가 저자분들이 이 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쓰신 것 아닌가 여겨진다. 전략에 대해서는 아래서 더 살펴보기로 한다. 제4부의 행동 방식은 우리가 보통 조직과 인재라고 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이 책에서는 가치를 대폭 강조하고 있다.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정립해서 팀워크를 달성하고 개인의 업무 몰입을 이끌어내는 것이 전략의 실행이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파트이다. 아무리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조직이 똘똘 뭉쳐서 역경을 헤쳐나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제5부의 환경과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이고 주로 ESG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논의한다. ESG는 지난 10여 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상징하는 개념이 되었다. 미국에서 공화당이 세력을 얻으면서 일부 보수파들이 ESG가 주주이익을 해친다고 불법화해야 한다고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세계적으로 정부보다 기업이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제6부는 됨됨이 리더십이라는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파트이다. 특히 돋보이는 내용은 곳곳에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비교하는 부분이다. 이승한 회장이 처음에 한국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영국의 대형 유통회사에서 CEO로 오래 일했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 또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실감했을 것 같다. 특히 제3부에서 전략을 보는 서양과 동양의 대비가 흥미롭다. 동양은 조화와 지혜를 강조하여 전쟁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자원으로 승리하려는 접근을 하고 서양은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파하고 있다. 21세기의 최대의 글로벌 경쟁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보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다른 접근에 대한 시사점을 얻게 된다. 제4부에 있는 동양과 서양의 조직 문화의 차이도 흥미로우며 더 심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 서양의 문화는 행동 중심이고 동양의 문화는 존재 중심이라는 대목도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시도하는 K경영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몇 년 전부터 국내 경영학계에서 K매니지먼트라는 화두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한류가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하면서 세계인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지난 60년 동안에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했는데 거기에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의 우수한 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점이 많이 알려졌다. 이 책에서도 이 두 회사의 비전이나 경영 철학과 전략에 대한 언급이 많다. 그렇다면 K경영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1990년대 초 이후의 디지털 혁신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였고 특히 2010년 초부터는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요즘 말하는 황야의 7인의 무법자 Magnificent Seven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면서 일본이나 유럽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퇴색하게 되었다. 2025년 현재의 시점에서는 AI의 혁신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금까지는 미국 기업이 혁신해서 나온 제품을 동아시아 기업들이 대량 생산해왔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방을 시작한 1992년 이후
지난 30여 년간의 글로벌화는 미국과 동아시아의 혁신과 생산 분업에 의해서 최고의 효율성을 달성하였다. 이 기간의 한국 기업의 성공도 바로 제조업에서의 효율적인 생산 역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 기업은 탐색 exploration을 통한 혁신을 잘했고, 동아시아 기업은 생산 효율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 exploitation을 잘했던 것이다. 반도체 같은 제품은 미국과 동아시아 간에 이러한 분업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상품은 탐색과 대량 생산이 잘 분리가 되지 않는다. K경영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 현재로서는 한국 기업의 특징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전개되는 거대한 기술혁신 경쟁에서 동아시아와 미국이 어떻게 경쟁과 협력을 할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앞으로 경영학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데 있어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